다음 광고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라이언 구기자 탄력 개선 4종 세트 앤 눈꽃 미백 기능성 4종 세트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K-뷰티 제품이 정말 저렴한 가격에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바로 아라이언의 구기자 탄력 개선 4종 세트와 눈꽃 미백 기능성 4종 세트인데요. 먼저 아라이언 구기자 탄력 개선 4종 세트는 베리의 힘으로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진 피부의 탄력, 보습, 영양, 미백, 주름 개선을 동시에 선사하는 기초 화장품입니다. 아라이언 구기자 진액 스킨과 진액 에멀전, 고운결 세럼, 그리고 동안 크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눈꽃 미백 기능성 4종 세트는 어둡고 칙칙한 피부를 화사하고 맑게 가꾸어주는 그런 기능성 기초 화장품입니다. 자, 아라이언 눈꽃 모공 수렴 스킨과 미백 에센스 그리고 광채 오일 미백 크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아라이언의 김청택 대표이사는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장영실상 수상 2회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신기술 특허 발명자, LG 생활건강 천연소재 분야 연구원으로 12년 경력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장품 전문가입니다. 따로 차리셨군요. 그만큼 중소기업이지만 고품질의 제품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20% 이상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아라이언의 구기자 탄력 개선 4종 세트와 눈꽃 미백 4종 세트를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추미애 후보가 지금 정세균 전 총리를 이미 추월한 상황이고요. 민주당 안에서 여권 확실히 후보 그 3위로 올라선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조사든 그렇게 나오고 있고 딴 조사, 일부 조사는 박용진을 어떻게든 좀 한번 끌어올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좀 올려줘야 되는데 근데 좀 자기 동력이 약하죠. 그래서 동력이 너무 약해서 자기 동력이 약하죠. 뭐 어느 조사는 아예 그 잡히지도 않을 그런 조사인데 추미애는 모든 조사에서 지금 한 5%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추미애의 그 어떤 동력이 과연 지금 현재 민주당 내 2위인 이낙연 지사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설 수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게 왜냐면은 이게 여론조사는 저보다 더 전문가겠습니다.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빠지는 쪽이 있어야 그걸 뺏어먹고 올라가는데 지금 이미 이낙연 후보도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요. 10% 초반대에서 계속 지금 한 6개월 이상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빠지거든요. 버틴다기보다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갈 데가 거예요. 갈 데가 없다.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낙연 지지율 중에는 이재명이 너무 싫다. 이런 네. 지지율도 있는데 충분히 있죠. 네. 그 사람들이 야 이거 기왕이면 추미애로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안 들까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자기 표를 사표로 만들고 싶지는 않은 게 지지자들의 생각이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지는 결국에는 1위가 된 민주당의 후보에게 지지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는 시기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역대 대선에서 저렇게 좀 깊이 고민하고 갈지 못하는 그 표가 있었던 적이 지금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 그 근저에는 아까 말한 그 비토 정서 중에서도 이제 적자가 아니라는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적자가 아니라는 건데 그 안에 또 핵심을 들어가 보면 이재명 지사가 이전에 이제 DY계였다라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 문재인 그리고 대통령과 경쟁했다라는 경쟁을 또 경선에서 했던 것도 있고 근데 그 친문도 근본 아니고 친노도 아니다. 그렇죠. 그 가장 그 핵심의 근본이 정치 출발 자체가 DY계로 출발했다라는 거에서 이제 좀 무시랄까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이제 근데 그거를 좀 잘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사실 DY를 네. 내가 저 2016년에 네. 만났고 방송에서 초대했고 또 따로 식사도 같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 DY께 물어봤어요. 동영이 형님한테. 저기 저 이재명 지사가 DY 캠프 출신인데 뭐 도와주거나 그럴 생각이 있느냐? 라고 했더니 나한테 연락 오면 도와줄 텐데 연락을 아예 안 한다. 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의 주요 구성원들은 네. 구친노 표현이 그런데 옛날 오래된 친노들이 대부분이 캠프 구성원들이에요. 제가 그렇죠. 아는 바로는. 그렇죠. 이해찬 네. 전 총리 쪽 네, 사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좀 이제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너무 높아요. 이게 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두렵다라는 게 예. 민주당 지지도는 낮단 말이에요. 예.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이 후보가 되든 누가 후보가 되면은 당 지지도가 몇 프로씩 이제 보태줘야 되거든. 그 지지도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 극단적인 비토 때문에 빠져나갈 것만 일부 있고. 근데 지금 윤석열이든 누구든 간에 저쪽은 후보가 만들어지고 또는 야권 단일화가 되면은 보태줄 수 있는 플러스 알파를 지금 재산을 축적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좀 냉정히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하고 국민의힘하고 후보 단일화도 후보 내서 합의가 제대로 된다. 저는 저희 질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새로운 투표층을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당내에 원팀이 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 이걸 만드는데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기획과 머리를 짜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아까 이제 그 비토를 하는 층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초기의 모습, 이재명 지사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 초기 입문 시기의 모습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DY계의 지지자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발 자체를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랬죠. 예. 지금은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좀 앞으로 이제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의 표를 지금 끌어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재명 지사의 가장 큰 장점은 중도와 보수까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 개발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이미지적으로 개발이 안 돼 있고 네. 초기에는 이재명 지사 지지 높을 때는 보수도 다 지지를 했었거든요. 그랬죠. 네, 예. 근데 지금 그게 좀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면서 약간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그것도 저쪽이 이게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는 이재명 쪽에 있었던 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마 이재명에게 있다가 윤석열로 간 표, 그렇죠. 혹은 뭐 윤석열에 있다가 이재명으로 온 표, 그렇죠. 이 표들의 그 속성을 좀 분석해 비슷해요, 보면은 그게. 스트롱맨을 원하는 그러거나 아니면 제3지대를 좀 좋아했던 사람들, 신선한 사람을 좋아했던 비정치인 비문. 그렇죠. 진보에서의 스트롱맨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네. 진보 그 이재명 지사가 지금 가져야 할 건 리버럴이에요, 리버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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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재명 지사가 어떤 스트롱인가 하면은 진보적인 아젠다를 억지로라도 관철시키는 악다구니 좌파, 악다구니 진보, 스트롱맨 이런 그렇지, 느낌이거든요. 그렇지. 예. 네네. 아,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강남 좌파 시대예요. 리버럴하고 문화적이고 네. 소프트 팔러틱스에 어느 정도 적응해야지만 확장성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보는 리버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뭔가 이게 그게 좀 꽉 막혀 있어요. 그게 그 부분이 조금 더 자유롭게 넘나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재명 씨 원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걸 못 넘나들게 지금 딱 이렇게 갇혔냐? 그거는 당이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래. 당이 당이 움직이질 갇혀 있어요. 않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거기 편승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당이 다 버리고 후보에게 편승을 해주던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둘이서 이도저도 못하는 이 상황 때문에 당이 이렇게 된 지금 것 같아요. 역동성과 리버럴함이 없잖아요. 없어요. 자유스러움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 모양이 네. 돼버린 상황인 거고요. 왜냐면 당이 그걸 만들어주면 후보가 김 PD님도 역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낙연 비판하고. 네. 뭔가 찾아야 돼요 지금 출구를. 당하고 또 엇나갈 수가 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출구를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같이. 예. 제가 민주당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과거에 리버럴하고 생동감 있는 부위가 다 없어졌어요. 아이고. 그 사람들이 노예했고 지금 저는 17대 국회에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벌써 4선 5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그분들이 흔히 하는 역사적으로 등장했을 때의 신선함 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맞아요. 새롭게 수혈되는 사람들은 이념, 가치, 노선 이런 거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오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예. 뭐가 바뀌겠어요? 지금 그 정당 지지율이 높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그 갑자기 이준석이라는 30대 당대표가 튀어나와서 지금 저렇게 된 거거든요. 구태 이미지를 확 벗어던진 그냥 거예요. 떨궈 내버렸어요. 네. 떨고 내버렸죠. 지금 민주당이 도리어 구태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쓴 거예요. 뒤집어 쓴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뚫고 나가지 않으면 진짜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제 뚫고 나갈 새로운 세력을 제가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모르겠어요. 이은영 소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방송 패널 유튜브에 나가는 우리 전문인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우리도 지금 새로운 자유스럽고 급진적인 진보적 아니, 개혁을 좀 이룰 수 있는. 영입을 하세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예. 저희보다는 좀 영입을 할 필요. 이런 데서 영입을 하는 거예요. 이럴 그렇죠. 때, 그렇죠. 아니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서 또 박성민 씨를 소환해서 미안한데 이준석의 대항마로 박성민을 생각했다면은 그 진짜 정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아, 나는 이철희 선배님 원래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정말 실망이야. 아니 이 사람 진짜 완전히 뭐 좀 친하기도 하고 좋아하는데 말도 안 되는 지금 황당한 짓을 했어요. 아니 박성민 씨가 예를 들면은 자력으로 무슨 네. 뭐 이준석처럼 당내 그 구렁이들을 탁 하나둘씩 쳐내가면서 그 자리까지 간 그리고 게 이준석이 세력이 있어요. 맞아요.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계열에 방송 패널 나가고 젊은 애들 토론하고 하는 이 그룹의 대장이에요. 개보 보스예요, 실제.
실제로. 글쎄. 예. 예. 근데 박성민 씨는 그냥 중년 남성이 꽂아다가 앉힌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박성민도 피해자예요. 피해자죠. 피해자고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철이 우리 수석님이 뭔가를 지금 해보려고 청년 TF 만들어가지고 청와대에서 뭔가 해보려고 이제 박성민 픽업한 건데 청와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벤트조차도 못해요. 거긴 공직사회거든요. 그렇죠.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라고 저는 정말 말하고 아니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당에 네. 지금 우리 지금 패널들 한 20명 모았잖아요. 영입하세요. 그래 영입해. 영입하세요. 영입해서 대선 기획단하고 이런데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 개인 스피커를 갖고 우리 김엄마도 사실 여기서 개인 스피커를 그죠, 갖고 있는 영입해야 될 분들이고 사람이 이런 사람이. 우리 이동영 사장님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영입해가지고 아이고 저기 김용민은 이미 저 최고위원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 김용민은 좀 빼고. 이게 예.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 활동을 해서 훈련된 사람들을 영입해야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아니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박성민 씨를 그 영입했을 때 뜨악했어요. 아니 이거 진짜 이건 아니 박성민을 죽이는 거다. 난 차라리 내가 박성민이라면은 아저씨 웃기지 마세요. 내가 뭔데 아저씨한테 컨택 당합니까? 나는 나 스스로 크겠습니다. 이러면 박성민은 진짜 정치적 위상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또 그렇게 시켜준다고 또 가요 또 거기 가서 아이고 나 참. 마다할 수가 없죠. 그 누가 판단할 제안을.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약하니까. 이 갖다 쓰는 어른이 문제라니까요. 어른이 문제지, 어른이 그렇지. 문제고 지금 그 아니 대선 그 어른들은 왜 데리고 가겠어요? 그 젊은 정치인의 그렇죠. 이미지를 이미지 저기 한번- 그렇죠.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지가 이제 네. 뭐 뺏겨버린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아이고, 대선 기획단도 빨리 외부 인사를 발표를 하던지 왜 난 사람이 없다는 말하는 게 너무너무 이상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잘 모르는 그래서 거예요. 아직도 솔직히 그걸 모르나. 말씀드리면. 그래서 대선 기획단 쪽에서도 외부 인사들이 자문이든 뭐든 다 빨리 영입을 하던지 발굴을 해서 강원식 해야 돼요. 단장을 임명한 건 잘한 것 같아요. 그건 잘했어요. 네, 강훈식은 좀 아이디어가 있을 아이디어도 겁니다. 있고 좀 예. 더 샤프해요. 네, 맞아요. 오락만 안 하면 돼. 맞아요, 맞아요. 오락이 뭐예요? 게임만 안 하면 돼. 게임 좋아해? 그 걸렸잖아요. 게임. 아니, 그것도 귀엽잖아 사실은. 귀엽잖아. 또 안 그것도 되는 무슨 팡팡 게임. 팡팡 근데 애기들 아니, 하는 그게 귀엽잖아 그게. 근데 지금 아니, 얘기 좋아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의원 하는 건 다 귀엽더라고 또.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뭐 좀 원로 정치인 지금은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이걸 좋아하신다고 해외 나가서도 이걸 계속 하시다가 네. 후배 정치인들한테 막 지적을 당하고 막 그러시는 분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아 이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제 여기서 네. 추미애 장관이 갑자기 이제 뛰어들었단 말이죠. 꽝 잡는 매 이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그게 이제 뭐 당내에서 경쟁 주자하고 싸워가지고 후보가 되겠다 이거보다는 네. 윤석열 대통령을 맡겠다 이런 그 슬로건을 내걸었고 경선 연기 반대, 전 국민 재난 지원 오케이 네. 이러면서 이재명 지사와 지금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최근엔 남성 배타적 페미니즘은 그렇죠. 반대한다 네. 이런 선명한 차별점을 아유, 또 드러내고 있단 아니 혹시 말이죠. 우리 김 PD님이 코치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이고 그분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페미니즘 관련한 발언을 좀 지도부 입장에서 처음 하신 거 아닌가 글쎄 싶어요. 말이에요. 네, 별로 없었어요. 게다가 또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네. 촛불 들었던 이 촛불 시민에게 또 마음을 적시는 그런 접근을 하고 그래서 야 지금 나온 이 여권의 주자들 중에 가장 세련되게 지금 저는 접근하고 특히 있다. 이제 저분이 네. SNS에 부동산 정책 관련 썼을 때 네. 깜짝 놀랐어요. 아, 예. 그 토지공 개념. 저기 뭐야 이제 지대론에 네. 대해서 네. 이야기하는데 네. 와 저런 분을 국토부 장관 시켰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지금 교수님이 매번 얘기하잖아요. 경선 때는 핵심 지지층에게 어필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근데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스타트하면서 포지셔닝 굉장히 잘 잡고 나오고 포지셔닝을 잘 나오면 메시지가 그 포지셔닝에서 쫙쫙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지금 가시니까 9.1%까지 나오는 거예요. 야. 저는 그 추미애 대표가 아까는 제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새로운 자기의 지지층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윤석열을 빨리 밟아가지고 쓰러뜨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당대표와 관련해서도 이제 병역 관련한 황제 병역을 일단 해서 일단 저지는 시켜놨거든요. 네네. 지금 국내인 지지율이 살짝 빠진 게 그런 영향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당대표에 대해서 기대했는데 그걸 딱 저지를 시켜놓은 게 있는데 추미애 대표도 지금 약간 하락세로 갔을 때 한 번 더 밟아주면 조금 더 빠지거든요.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예요. 공격할 땐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네.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 참 좀 재미없게 갈 뻔했는데 네. 추미애 장관의 이제 등장으로 새롭게 좀
활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 이런 거 보면은 참 정세균 형님이 답답해요.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 제 생각에는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정무 왜냐하면 감각이 지금 탁월한 분이 말이에요. 이낙연 후보는 고정지 지금 굉장히 단단해요. 약간 뭐 이재명 지사의 1등 후보에 대한 비토증도 있지만 결국은 안아야 돼요. 그렇죠. 안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로서 원팀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박용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포괄하지 못하는 몇 프로라도 가지고 있어요. 그 조금 우파 성향, 그렇죠. 보수 성향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고 네. 뭐 이광재 후보도 그런 면이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꾸 우리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확장성이 제일 없으신 분이 아닌가. 우리 세균이 형님.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는요, 저도 그렇고 좀 지지자들이 수박이 된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요? 답답함을 진짜. 말로는 못해요. 왜냐하면 말로 하면 지지율에 뭐 영향이라도 줄까봐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네. 홍남기의 난을 네. 수습도 못하고 이렇게 속절없이 또 당하는 거 보면은 이대로 대선에서 지는가 보다 이런 패배감만 그런 자꾸 드는 거죠.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아니 이걸 좀 헤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 지도부가 뭐 이렇게 아이고 나 참 뭐 아니 우리가 그렇게 가도 뭐 형 이 사람들 선거 때 우리 지지해 주겠지 이 발상을 하고 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임에 이제 패널들 모아가지고 네. 송영길 대표하고 한번 간담회? 간담회 한번 하면서 네. 우리가 당분간 송영길 대표가 밀어붙이는데 우리 홍위병 해줄게 이런 거라도 한번 하든지 해서 대표를 뽑아놨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했잖아요. 부동산 대책의 방향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만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 의견에 따르겠다, 밀고 가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런 세력들이 송영길 대표 주위에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막 몰리면은 사람이 두뇌가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지금 약간 그런 멍한 그런 상태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그 응원군이 필요하면 그런 사람이 나서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너무 뭐라 그러지 이게 완전히 스스로 그냥 자괴감이 들어서 기세가 꺾여서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당 대표가 되신 지 이제 2달 됐는데 아 나 참 이해를 할 뭐 수가 없어요. 경선 연기론 극복한 것도 잘한 거예요. 그건 잘 했는데 잘하신 아니 또 질질 끌려온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세력이 없으니까. 세력이 없어서. 세력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도 그걸 어떻게 막 끌어당기면은 잘못하면 이게 후유증 같은 게 생길까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말을 못 하니까 이게 분위기가 안 뜨는 거예요 지금. 경선 연기론 66명 서명했을 때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재명 지사 측이라든가 추미애 대표님 측이나 이런 쪽에서 경선 연기가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국회의원들이 66명이나 서명을 연판장을 달려서 당내 분열을 이렇게 하면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때려줬어야 돼요. 그래야지 송영길 대표한테 힘이 실리는 거거든. 연기 반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사실. 저 그래서 당 지도부에 계신 분한테 네. 66명 명단 좀 달라고 했더니 뭐라세요? 모른대. 66명 맞아요? 66명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아시나? 66명이라고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아니 66명을 그 옛날 666 생각나는데. 구라를 친 건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네. 어이 너무 비겁합니다. 그 66명 자기 이름 내 걸고 나는 경선 연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왜 익명에 가려져 가지고 무슨 일반 국민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원칙을 바꾸자고 하면서 경선 연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할수 자기가 있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의총에 연판장을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게 그게 이제 방법이 문제가 잘못된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66명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여기 아무 의견도 없이 지역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다음에 국회의원 또 한번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66명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어떤 형태든지 이런 식이라도 끌고 가야 됐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생각 없이 지금 지역구 왔다 갔다 하면서 문자 보내는 사람들이 절반이에요. 1 더하기 1이 1인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는 후보끼리의 단일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이 2여야 하는데 1 더하기 1이 1인 경우. 정세균, 이광재 단일화. 예, 이거는 좀 누가 될 거로 보시나요? 예? 누가 될 거로 보세요? 관심 없습니다. 일단 아니, 관심이 근데 없어요. 정답이 그나마 관심이 없다. 이광재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저도 이광재 쪽으로 이광재가 단일화가 돼야지 이게 조금 더 상승폭이 크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근데 그러면 정세균 너무 단일화로 세균이 보더라고요. 형은 바로 여기서 또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네. 퇴임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아니, 섭섭해요, 그런 말 그만큼 하면. 할 만큼 다 했는데. 예. 아니 제가 어제 이광재 지사 뵀어요. 아, 예. 그 무슨 명분이 있냐고. 그냥 저기 뭐야 차라리 강원도 단일화라도 하시라고. 도지사 단일화부터 먼저. 도지사 단일화라도 하시라고. 예. 아, 저는. 양승조까지 해가지고 예. 그래요. 단일화 하긴 할 거죠. 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면은 저는 이광재 지사로 단일화가 되면 그것도 하나의 그거는 또 의미가 모멘텀이 있다고 봐요. 됩니다. 의미가 있다고 네. 봐요. 정세균이 되면 좀 별로겠지만. 네, 네. 이광재 지사가 되면 모멘텀이 됩니다. 그거. 음. 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 이광재 후보님 좀 응원해야 되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둘이 만약에 뭐 다툼이 붙어가지고 뭐 원칙에 합의가 안 돼가지고 파트너가 어떻게 돼? 그러면 좀 연기하자 그러고. 둘 다 망하는 거지 뭐. 그러면 지금 1위인 사람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렇지, 지금 가만히 있으면서 지금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빨리 그 좀 뭔가를 좀 이벤트를 좀 연출해 주세요. 진짜. 지금 사람 이름을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양정철 씨가 이번 대선에서 좀 가만히 쉬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글쎄요. 아니 자꾸 어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할 수는 없는데. 입질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려와가지고. 예.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고양이 손이라도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다리라도 빌려. 정책, 전략, 조직 모든 분에서 제가 그분보다 훨씬 낫습니다. 3대 전략가잖아. 3대 전략. 3대 전략. 그래요. 1, 2는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 아직. 공석이야 공석. 박지원 국정원장님 박대웅 전장님. 네. 전략권 인정합니다. 예. 근데 양정철 선배님은 뭐 전략은 있으신 것 같은데 비토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움직이시면 비토 그러니까 회방 놓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진영 안에서. 네,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름을 또 거명해서 제가 그분께 아니, 뭐 신뢰를 한 것 본인이 같습니다. 또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하셔야죠. 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대선에서 기여만 하겠다, 뭐 봉사만 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저 KBS 김기흥 기자 네. 윤석열 캠프 부대변인으로 들어가면서 네. 거기 간다고 내가 무슨 자리를 얻고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아니 그러면 자리 안 생기면 있는 뭐 직장 버리고 왜 사회봉사하기 가겠어요? 위해서 KBS 기자직을 던졌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6개월 동안 못 가지 않나요? KBS는 그게 있다던데. 뭐 그게 뭐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갔다 그러면 되지 뭐. 캠프를 안 간다. 캠프를 안 캠프는 가고? 아직 안 꾸렸으니까. 아니 안 간다고 한들 뭐 퇴직금이 안 나옵니까? 뭐가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해 충돌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그 바로 그냥 가는 거 있잖아요. 아니 이미 최재형이나 윤석열이나 최재형도 지금 있는데 뭐. 이 사람들이 지금 대권 나오는 것도 이해 문제예요. 충돌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예? 국정농단이에요 한마디로.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참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걸 갖고 자기 광팔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이게 참 참 그. 답답한데요. 질 때 지더라도 정상적으로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건 제대로 된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한탄스럽습니다. 추미애 장관 얘기 하나만 더. 네. 지금 비호감 정서가 좀 강한 편인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경선에서는 극복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네, 그렇죠.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이스메이커라는 표현한 좀 제가 그런 말 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각오로 하면은 이게 지지층 안에서 그게 극복이 되면요 해볼만 한 거예요. 본선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두 분 보시기에 네. 추미애 장관이 정말 대통령이 되려고 나온 건지 아니면은 아직 그 미안의 과제인 검찰 개혁을 위해서 윤석열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아니 저는 뭐 알 수 없다고 봅니다. 비호감이라는 것이 비호감도 자산이거든요. 부채도 자산이듯이. 네. 비호감도 자산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지금 나온 게 진짜 대통령이 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은 지금 미완의 과제. 본인 이제 법무부 장관 그만두면서 윤석열 잡기는 사실 직에 있을 때 못 잡았죠, 솔직히 말해서. 못 잡았죠. 못 잡았기 때문에 저는 9월 첫째 주 경선하는 날까지 추미애 장관께서 윤석열만 잡아준다면 윤석열 아예 정치권에서 아웃시켜준다면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이제 후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의 지금 역할이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국면에 이 상황에 본인의 역할이 있고 메시지가 있으면 그거는 성공하는 거라고 보고 네.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2위, 3위에 있었던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안 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침체로 지금 빠져드는 그렇지. 늪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이낙연, 정세균. 네. 이게 추미애 장관께서 추윤 갈등하면 안 돼요 이제 윤석열 아예 죽여야 돼요. 네, 그렇지. 갈등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죽여야 돼요. 칼 들고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근데 선거니까 이 공직사회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달라진 환경에선 자기 아니, 역할을 여기 하면 이제 돼요. 계급장 떼고 붙는 붙는 거니까.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정치는 추미애 장관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정치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네. 타격이 가고 이런 걸 더 잘 아실 거니까 그걸 이제 10분 발휘하셔가지고 아마 정치개혁 면에서 윤석열은 원희룡한테도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원희룡이 요즘 저 여론조사에서 이름이 빠졌어요. 아예 하도 안 빠졌나요? 나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도 비웃을 윤석열이다. 권희룡 후보도 웃기더라고요. 네. 윤석열이 계속 버티고 있어야 윤석열이 버티고 있으면 기회 안 옵니다. 자 본인한테. 네, 그러니까요. 그래요. 지금 저는 가장 문제로 보는 거 역시 이재명 지사의 아까도 말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잡고 있으면서
지지가 지금 계속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 자체는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잘 뛸 수 있는 후보의 어떤 발목을 잡는 거를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이. 예. 지금 얼마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지사께서도 이제 뭐 당 눈치 그만 보고 이제 본인이 좀 확실하게 대선 운동한다는 마음으로 경선 과정에서 내가 중도 보수표까지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라는 것들을 과시한다면은 그게 네. 경선 운동이자 선거 운동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펼칠 장이 지금 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게 문제예요.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1등 후보이기 네. 때문에 본선에 해당될 수 있는 슬로건이라든가 국가 비전을 내놔야 돼요. 맞아요. 그게 좀 약한 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네. 기본 CG를 통해서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는 우리 짐작은 와요. 네. 그러나 그걸 조어를 해서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뭐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든지 네. 아니면 뭐 선진민주국가라고 하든지 저는 이제 늘 주장하거든요. 다음 정부는 민주 선진국가를 만드는 정부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뭘 만들어내셔야 그러니까 돼요. 좀 국가당은. 새로운 기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잘 좀 활용하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이명박 이미지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 이미지도 있고 박정희 이미지도 있고 막 다 섞여 있어요. DJ 이미지도 있어요. 뭐 DJ 이미지 다 섞여 있고 그리고 지금은 참 찾아보기 힘든 그 개천에서 용난 그런 히스토리 그렇죠. 그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 노무현의 이미지가 제일 센 것 같다.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포장을 잘하고 포지셔닝을 잘 가져간다면 중도를 공략하기 아주 좋은 그게 있거든요. 속성을 네, 갖고 있어서 맞습니다. 예. 그걸 빨리 발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 청년들 제가 이 문제가 일자리로 해결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연애를 못 하니까 이게 크다고 보는데 이재명 지사 기본 연애 기본 연애가 있어요. 기본 연애를 한번 아직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네. 정부 있을 때도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잘 안 듣던데요. 네. 지금 우리 공단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요. 공장에 가면은 지금 초봉이 최소한 250만 원 받아요. 꽤 많이 받네요. 250만 원. 근데 되게 1억 많이 5천을 투자해서 편의점 하잖아요. 내가 노동력 엄청나게 해봐야 사장 소리 들을 뿐이지 월 200만 원 채 못 갖고 가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왜 공장을 안 가느냐? 예. 사회적 풍토예요. 그렇지. 노동자에 대한. 예. 그 작업복 입고 다닌다. 그다음에 그 사회와 또 괴리되어 있는 공장 문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이제는 굴뚝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심 내에 스마트 팩토리가 존재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 공장 쪽에는 뭐냐면 유흥업소라든가 또 이런 문화시설을 못 짓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해결해 줘야 돼요. 그렇지. 어. 카페도 있고 카페도 있고. 예. 뭐 거기 뭐 이런저런 젊은이들이 가기에 네, 부담 네. 없는 그렇죠, 또 그렇죠. 좀 폼나는 그런 그렇죠. 공간들을 많이 집어넣고 노동자가 자랑스러운 세상을 만들어 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자들이 이제 과거에 솔직히 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였을 많죠. 때 공돌이 공순이 뭐 맞아요. 이랬잖아요. 옛날에 그랬죠. 그 이제 명칭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엔지니어, 그렇죠, 뭐 그렇죠. 디자이너, 뭐 명장, 뭐 이런 말들을 좀 만들어줘서 우리 한국에 일자리 없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일자리 넘쳐나요. 안 가서 그래요. 안 가서 문제. 안 가는 중소기업 사회적 같은 데는 풍토와 상황이 돼 있어요. 대책 없습니다 정말. 예. 예. 오늘 정말 명쾌한 해답을 또 주셔가지고 이 정치 생쇼는 여러분들 이 시대 정치를 고민하고 정치가 우리 사회에 근원적인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정치 생쇼 아주 정말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면서 또 다음 주 이 시간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은영 소장님 그리고 박진영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